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대폭 전진했습니다. 취업 이민의 문호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하고 시력 검사 테스트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면허 정지를 시사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일원에 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JFK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한국어 등이 포함된 휴대용 통역 장비를 시범 운영합니다.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린 자녀 2명을 달리는 차 밖으로 밀어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여성이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문호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를 위한 1순위에서는 5개월이나 전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2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무려 9개월이나 전진했습니다. 이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역시 4개월 이상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중 3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4개월, 4순위, 시민권자 형제 자매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중 접수 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경우에는 3개월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글로벌 기업 간부와 세계적인 특기자를 위한 1순위와 투자이민인 5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의 시작이었던 지난해 10월 취업이민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진한 이후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면허증 갱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한 후 시력 검사 테스트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면허 정지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DMV는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 갱신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것과 관련해 유예 조치가 끝난 후에도 시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35,833명에 대해 면허 정지를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DMV는 지난 2년간 우편과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들에게 면허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DMV의 월트 맥클로어 대변인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력 확보 및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들은 DMV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시력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DMV의 이번 조치는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모든 운전자들에게 적절한 시력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 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강풍으로 인한 정전과 저지대 침수 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 일원에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부터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최고 시속 45마일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와 해안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 아틀랜틱 카운티, 케이프 메이 등 해안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해안선 인근 저지대에는 0.5피트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며 주말에는 낮 기온이 60도 중반까지 올라가는 온화한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JFK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한국어 등이 포함된 휴대용 통역 장비를 시범 운영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JFK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승객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83개 언어를 지원하는 휴대용 통역 장비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는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적인 수화물 검사가 필요할 때 승객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은 이 통역 장비를 사용해 해당 탑승객이 선택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애식 JFK공항 연방교통안전청 보안 담당 디렉터는 이 기기가 영어 소통 문제로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사태와 갈등을 줄이고 빠른 검사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통역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린 자녀 2명을 달리는 차 밖으로 밀어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30대 여성이 점성술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언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LA 경찰국이 이 사건의 용의자 34살 데니엘 존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SNS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존슨이 온라인에서 데니엘 아요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점성술사가 맞다고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또 이 여성이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와 연결된 X 계정의 메인 게시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종말이 왔다.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라. 당신이 믿는 것을 선택할 때는 지금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녀가 지난 5일 작성한 글로 X 계정 팔로워는 10만 4,600명에 달합니다. 그녀는 개기일식이 일어난 당일인 8일 오전 3시 40분께 자택에서 동거인을 살해한 후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두 딸을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던져진 생후 8개월 영아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고 9세 딸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존슨은 시속 100마일이 넘는 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는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미 전역 등록 유권자 833명을 대상으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등록된 유권자의 41%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37%를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난 3월 로이터와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22% 유권자는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제3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조사에서 16%의 응답자는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한 달 사이 그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을 통해 진보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한 이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1시간이 넘는 국정연설을 통해 낙태권 등 여러 사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고령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는 식료품 몇 개만 집어도 $100가 훌쩍 넘는데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100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9년에 $100 30센트로 구입 가능했던 식료품을 현재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36 59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이 평균 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0로 구입 가능한 식료품은 계란 12개, 오트밀크, 우유, 딸기잼, 버터 등을 포함한 총 32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00달러대로 살 수 있는 상품 수가 22개로 30%가량 줄었습니다. 5년 전에 100달러로 구입할 수 있었던 32개의 상품을 동일하게 사려면 137달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제품으로는 스포츠 음료와 계란, 탄산음료, 설탕 등이 있고 이외 주방세제와 밀가루, 세탁세제 등 생활 필수품 가격 역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혼란과 운송 및 노동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많은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고물가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며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현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혈액으로 배출시키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컬럼비아대 얼빙 메디컬 센터 바드리 바르다라잔 교수팀은 오늘 뇌병리 분야 국제학술지 신경병리학 회보에서 치매 위험이 매우 높은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게놈을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뇌혈관계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매의 높은 위험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해 이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치매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가 있으면서도 치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뇌혈관 내벽을 둘러싸고 뇌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혈액-뇌 장벽 구성 물질인 피브로넥틴을 만드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 결과 연구팀은 피브로넥틴 유전자 변이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액-뇌 장벽을 통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뇌혈관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알츠하이머병을 막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발병 확률을 71%까지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약 4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 변이의 효과를 모방하는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예방법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마체 비욘드 패럴럴은 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번 갱도는 한미 양국이 2020년 이래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해온 곳으로 이곳에서의 활동은 항상 우려 대상입니다. 지난 2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공위성 영상에 3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 눈이 치워진 것이 포착돼 갱도 내부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에 포착된 활동으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1,000건 줄어든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7천 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24일에서 30일 주간 18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혼잡 통행료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응급요원, 의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 실공무원 등에 대한 혼잡 통행료 면제안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케네스 제브로스키 의원은 혼잡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진 않지만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며 150명의 의원들은 혼잡 통행료에 대해 150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혼잡 통행료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은 물론 부과 대상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대중교통 요금 15%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요금은 버스 기본 요금이 1달러 60센트에서 1달러 80센트로, 저지시티에서 폴스 오소리티 버스 요금은 3달러 50센트에서 4달러로, 모리센 에섹스 노선 월간 승차권 가격은 298달러에서 342달러로, 톰스 리버 뉴욕시 버스 요금은 21달러 25센트에서 24달러 40센트 등으로 인상됩니다. 이 사관은 또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7월 1일 요금이 3%씩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국장은 승객 수 감소 등에 따른 적자를 메꾸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